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국회 정치권에 계시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네.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거의 안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에는 심지어 전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 하태경 의원이 네네. 들어간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90명 규모다 뭐 전현직 합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윤석열 캠프에 몰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하고 윤석열이 동일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망하면 당이 망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거고 그거 왜 그러냐면 당이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명박 박근혜라는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후로 우리 김무성 의원님이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실패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혼란스러우면요.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리더야라고 정하고 그 사람이 리더하기로 하면 또 조직이 수습이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유승민에게 그런 역할을 못 맡기겠는 거지. 홍준표도 잘 해봤는데 저 양반 할 때도 그렇게 했으니 잘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허상의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안정을 찾고 싶은 건데 지금은 그 사람 윤석열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실제 후보가 되면 우리 당은 어쨌거나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계파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이 2024년 공천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것이고 네. 그때 지금 현재 이 스코어에서 윤석열과 손을 잡는 당대표 후보가 공천을 할 것이고 그럼 그 당대표가 후보가 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가 그 자리를 노린다고 하면 원희룡이 당대표가 되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의 공천은 보장해 주겠지. 어차피 이건 뭐 대선을 이기려고자 하는 게임이 아니고요. 철저히 2024년에 내가 국회의원을 하느냐 마느냐의 게임인데 그 90명은 어쨌거나 윤석열한테 건 겁니다. 윤석열이 낙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선에 떨어지더라도 당의 재건과 수습은 윤석열 중심으로 혹은 윤석열과 이 90명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나오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가면 다음번 총선에서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왜요? 그리고 그거랑 그 다음에 홍준표 캠프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는 건지 그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좋게 얘기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하고 경남지사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대권 후보도 했는데 개파를 만들지 않은 참 정치인이다. 네. 국민이 바라는 정치인의 모습이다. 국민이 저 어떤 정치인이 특정 개파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람만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사람만 이렇게 요직에 앉혀놓고 네. 그런 정치인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을 몸소 실천한 것이 홍준표 후보다. 교수님 정치는 집단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죠. 인기가 없어서.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제로 봤을 때. 당에서 될 가능성이 없어서 윤 캠프에 모이는 거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당대표 선거 때를 보자고 이준석 후보가 될 때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은 2-3명 되나? 안 돼요. 그냥 네. 다 대부분 나경원 후보를 되게 많이 밀었었고 그랬구나. 뭐 TK 대구경북 이쪽은 주호영 대표가 내가 거의 뭐 다 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조직이 이준석이라는 바람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선거도 조직을 아주 대규모로 확대한 윤석열 후보가 그냥 원사이드하게 이길 거야. 오늘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요 전수조사 해봤는데 2배 차이로 이겨요. 막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허황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당연한 게 그런지-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입당할 때 13만 명 그리고 그 이후에 12만 명이 더 들어서 25만 명의 새로운 자원이 들어와 있는 당이라서 저 당은 지금 2021년 1월 이전과 지금의 당은 완전히 다른 정당이에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이 25만 명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홍준표 방식이 이제 이준석을 따라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더 먹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홍준표 아니라면서 다시 또 홍준표 아닌 것은 지난주 초까지 왜냐면 당원들이 아직 마음을 안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 이 당원의 데이터에 안 잡히는 게 네. 최근에 들어온 12만 명의 데이터가 전혀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13만 명은 이준석 절반에 윤석열 절반으로 보는 사람과 윤석열이 8에 이준석이 4만일 거다로 보는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 뒤쪽은 누가 봐도 윤석열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 별로 없는 그림으로 보여지는 데다가 지금 이제 398 계속 나오지만 오늘 윤석열 후보의 NBS 그 전국 지표조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20대 3%, 30대 9%, 40대 8%. 이거 이제 선수들이 보면, 그러니까 당원 정도 되는 정치 고관여층이 이 수치를 보면, 야 이건 문제네.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권 교체 못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나마 남성들의 지지는 홍준표 의원한테 갔는데 네. 여성들의 지지조차도 전두환과 개사가 논란과 김건희 씨까지 얽혀있는 이 그림에서 쭉 빠져있는 상태가 된 건데 이거 회복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지금 당원들이 제가 보기 이번 주에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사 기간 그 투표 기간이 어떻게 되죠? 국민의힘? 그러니까 네. 11월 1일, 2일 날은 네. 당원들 투표예요. 오? 그다음에 3일하고 4일은 여론 조사하고 당원 ARS 조사예요. 아,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 안 한 아. 당원 대상으로 ARS로 그냥 그 계속 돌려요. ARS도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거는 이제 홍준표 후보 쪽에서 본인 확인해야 된다. 인증해야 되냐 마냐. 본인이 인증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인증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좀 영향이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건 없어요. 별로 영향 없다고 생각이 그래요? 들고 제가 그러니까 이 표심을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다른 것들은 다 객관화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투표하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객관화된 데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뿐이야. 그냥 이준석 때 어땠어, 주호영, 뭐 나경원 때 어땠어. 그리고 누군가가 그냥 윤석열한테 뭐 윤석열 때문에 당원으로 가입했어, 아니야 이준석 때문에 가입했어, 홍준표한테 가입됐어.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홍준표를 더 많이 지지할 거야. 이것도 추측이지. 네.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게- 그런데 네. 선거에 우리가 계속 격언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당심은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부분. 그건 지금 드럼통에 들어가 있어 너무 간절히 하신 말씀 아니에요? 아랫입술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홍준표 후보가 여론이 좋고 그럼 윤석열 후보는 청년층에서 소구력이 별로 안 좋고 네. 이 분석이 다 맞다고 치면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아. 이게 다 사실이면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청년층에서 윤석열 완전 아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을 선호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송 기자님 보시기에 여당 출입해 보시면 네.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호응을 바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니, 윤 그건 바래요? 네. 윤이 올라오길 바래요? 네. 아 민주당은 윤을 원하길 바란다. 이거는 윤리적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지금 전부 다 윤대 2로 붙으면 이길 확률이 90이고 홍대 2로 붙으면 반반이다 보는 사람 많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주체가 누구예요? 저희 방송이니까.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이 붙으면 이재명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재명 대 홍준표로 가면 어쨌거나 진검승부가 반반이다.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민주당 쪽 전문가들이 많은데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윤리적 딜레마는 뭐냐 하면 어쨌든 다른 정당이지만 국민의힘의 후보로 윤석열이란 인물이 올라온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은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사실 예. 그래서 밥자리나 이렇게 의원들이랑 밥을 먹어보면은 아 솔직히 윤석열 후보가 나오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훨씬 유리하지.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포인트구나. 네. 제가 이제 경선에 혹시라도 이제 좀 영향을 줄까봐 이제 페이스북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네. 참 답답한 그런 것도 많이 부분이 쓰시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27년 동안 검사 생활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내가 검사 생활하면서 경제 사건도 해보고 뭐 사회적인 사건도 해보고 뭐 다른 사건 다 해봐가지고 내가 다 많이 알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과거지향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은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정책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있던 거를 평가해가지고 저놈 나쁜 놈 그래 이 법안은 이 법에 따르면 저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국회의원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정치권에서 있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한들
과연 나라가 잘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준비되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는 네. 저는 국민들-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인 게 경험을 해봤죠. 지금 토론이 왜 재미가 점점 더 없어지냐면 홍준표 후보 우리 역시도 토론이요? 예? 아니 그 국민의힘 토론에서의 문제는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예, 재밌게 경고구나. 하세요. 예. 아, 갑자기 의욕이 확 불타오르셔요. 불타오르셔요. 붙어야지. 야. 홍준표 후보가 20년 동안 자기가 해왔던 정치의 결과물에 대해서만 자꾸 경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사형제 다시 부활해야 돼. 수능 다 필요 없고 수시 다 필요 없고 수능 딱 2번 보면 돼. 이런 식으로 뭐 사시 부활하자. 옛날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를 딱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라고 봐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랑 얘기를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잖아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어쨌든 국회의원을 경험해보고 여의도에서 밥을 먹어보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도 해보고 법안도 만들어보고 해보고. 데모하는 분들 오면은 같이 또 얘기도 나눠보고 이런 거를 경험해본 거랑 네. 안 해본 거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보니 그게 네. 제일 문제인 것 같은 게 정파를 떠나서 MB의 747, 뭐 박근혜는 그때 질 때도 줄푸세 아니면 경제민주화 뭐 던지는 게 있었어요. 아니면 네. 공약으로라도 뭐 행정수도 그렇죠. 노무현에 쏙 들어오는 그냥 뭔가가 확 있잖아요. 네. 아니 지더라도 멋있게 진 게 손학규 저녁 있는 삶. 아, 너무 멋있었죠. 아직도 진짜. 그걸 넘어서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럼 이재명 기본소득 3선으로 뺐어요 공약을. 솔직히 그러니까 1선 공약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좋은 공약 냈잖아 얼마 전에. 윤이 이제 뭐 음식점 총량제. 음식점 총량제.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그러니까 안 되고 어?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했는데 왕자랑 천공스님이랑 개사과가 상식에 반해. 그래서 본인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울림이 없는 거예요. 울림을 주는 후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 여야에서. 그게 약간 비극인 거죠. 구군이 기운다고 이제 엄청 보통 비극이죠. 표현할 수 있는데. 진짜. 그래서 중도가 있는데 그럼 이재명 대장지고 윤석열 고발 사주 이미 그거에 대해서 빠질 표는 다 빠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남아있는 5% 박스를 어떻게 체결해야 될 건데 그러면 그게 중도 확장의 정책이란 이름으로 뭔가 후킹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후킹이 없으니까 1%의 지지율인데 김동연 부총리의 가치가 올라간다든가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새로운 물결. 네, 그래서 각 후보들이 자기의 시그너처를 뭔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재명 캠프 이제 알아차려서 주사일제, 뭐 음식점 총량제 뭐라도 계속 던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뭐 다 부인했습니다. 걸려라. 오늘 다시 그게 바로 지도자로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자기 고백 아닙니까? 부인했다기보다는 꼭 그걸 공약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네? 한겨레 TV가 쇼핑몰을 열었다고요? 마켓 단위가 잘 되면 제 출연료 올라갑니까? 대화하듯이 저랑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그냥 이걸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네. 저희 마케나니 연거 알고 계시죠? 아, 한겨레 TV가 쇼핑몰을 열었어요? 네, 저도 사실 들어가 봤습니다. 엄청 쓸만한 물건들이 많던데 저도 직접 한번 쇼핑을 해보려고요. 근데 이거 확실히 하면 제 출연료 올라가는 거죠? 네, 열심히 쓰겠습니다. 출연 올라간다는 믿음이 가십니까? 아, 뭐 전 한겨레를 믿습니다. 한겨레 정기 구독자이기 때문에 한겨레가 저한테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올려주셔도 됩니다.